단 거는 잘 못 끊겠더라고요. 한 번 먹기 시작하면은 배가 불러도 계속 먹게 되긴 하더라고요. 나이가 먹으니까 막 아주 배부르게 먹으면은 힘들어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비만 인구로 현재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은 비만. 점점 살찌고 있는 대한민국. 비만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목숨까지 앗아가는 무서운 암으로부터 공격받게 될 확률도 높아집니다. 비만은 수명을 갉아먹는 만병의 근원인데요.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2배 이상 높은 사망률을 보이게 되고요. 암이나 치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몸속 죽음의 시한폭탄 비만. 고통을 끊어내기 위해선 꼭 빼야 하는 살. 그냥 아유 살 때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먹었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 창피한 일인데 이 배가요 가슴보다 더 나와가지고 심각하죠. 비만으로 인해 병든 중년의 삶.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50대에 암 진단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저는 수술방 들어갈 때마다 들어갔다가 나올 수는 있을까.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 비만.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입니다. 화창한 가을, 첫 번째 주인공을 찾아 나선 이곳. 다정하게 자전거를 타는 중년 부부를 만났습니다. 헌데 실상은요? 더 밟아, 더. 목마르다. 목말라, 여보. 우리 저기 쉬어요, 여보. 애원 끝에 겨우 자전거에서 탈출한 김미성 씨입니다. 무릎 아프고 다 아파. 아이고. 자, 물. 이 뱃살 빼느라 이렇게 힘드네. 마치 마라톤 완주라도 한 듯 가쁜 숨이 멈추질 않는데요. 차곡차곡 쌓인 뱃살만큼 모든 게 버거워진 몸. 심호흡을 크게 해. 아내의 살을 빼기 위해 남편이 2인용 자전거까지 구입해 함께 운동을 하고 있다는데요. 등짝이 이렇게 아파. 살찌고부터 이렇게 힘드네요.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고. 누가 살찌래? 아유. 옆에서 보는 사람은 심각한데 본인은 그냥 뭐 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그녀에게도 건강하고 아름답던 리즈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늘 저를 찾고 그리고 제가 지나가면 다들 뭐 이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땅에다 떨어 눕지 못할 정도로 다들 동네 사람들이 안고 싶어서 다 이렇게 안아줄 정도로 예뻐를 했어요. 그때는 인형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나가던 사람도 다시 돌아볼 정도로 소문난 미인이었다는 미성 씨. 누구보다 환한 미소가 아름다웠고 늘 당차고 자신감 넘쳤던 꿈 많던 그때. 그 시절은 추억으로만 남았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 그런데 그래서 저 핫도그 먹고 싶어요, 여보. 나 핫도그 사주세요. 당신은 뭐 먹어? 결코 뿌리칠 수 없는 핫도그의 유혹. 결국 설탕옷 듬뿍 입힌 핫도그를 쟁취. 반치즈? 반치즈. 받자마자 입으로 직행합니다. 행복해요. 이거 맛있어요. 핫도그에 온통 마음을 뺏긴 미성 씨. 운동할 때와는 달리 생기가 아주 넘치는데요. 맛있다. 먹을거리 가득한 시장은 유혹의 천국. 여보, 술빵. 고기만두 있다요, 김치만두. 여기서 먹는다고? 예, 먹어도 된다. 맛있겠다. 결국 만두 앞에서 무장 해제된 그녀. 그만 먹어 이제. 그만 먹어 거기까지. 네, 요거 먹고 끝. 왜 자꾸 막 음식이 들어가요? 제가 식욕이 넘쳐 흘러서요. 그만 먹어야 되는데, 자꾸만 들어가네요. 아니, 이제 시작하는 거지 뭐. 평소에는 뭐 그냥 보이면 보이는 대로 먹는 거죠. 여보, 나 통닭도 먹고 싶은데. 뭐라고? 통닭. 아니 통닭은 오늘은 그만 먹어. 통닭까지는 오바야 오늘. 남편이 가까스로 미성 씨의 폭주를 멈추고 겨우 집에 도착했습니다.
배불러. 배부른 미성 씨에게 남편이 건넨 건 바로 체중계. 이렇게라도 해야 아내가 긴장을 한다고 합니다. 과연 체중은? 와, 3kg 늘었다, 3kg. 살이 찌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관절이 좀 더 아프니까요. 먹게 됐어요. 그리고 이것도 콜레스테롤 높아서 먹게 됐어요. 무려 체중이 20kg 넘게 늘면서 함께 찾아온 급격한 건강 적신호. 남편이 그녀의 체중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건강만큼은 자신했던 미성 씨였기에 하나둘씩 생기는 질환들이 당황스럽기만 하다는데요. 콜레스테롤도 많이 생기고 고지혈증도 생기고 혈압도 올라가고 무릎도 아프고 온몸이 다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이렇게 하다가 저는 죽을 것 같기도 한 적도 많아요. 자다가요. 제가 어떤 때는 이렇게 갑자기 막 살이 막 찌고 하니까 숨도 어떨 때는 못 쉴 때도 있었어요. 비만으로 인한 질환들 때문에 중년의 삶이 고통스러워진 미성 씨. 대체 그녀가 갑자기 살이 찌게 된 이유는 뭘까요? 저희 남편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 좀 이렇게 잘못돼 갖고요. 집이 2채가 날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속상해서 밤마다 좀 밥을 많이 먹었어요. 그냥 아유 살 때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먹었어요. 꽉 막힌 속을 어디에도 풀지 못하고 혼자 감당했던 시간들. 그때 그녀는 폭식으로 스트레스를 풀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이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나는 또 더 집에다 잘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더 밖으로 돌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또 미안하니까 잘해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을 또 몰라요, 사실. 이제는 아내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은 남편. 하지만 식탐과 식욕이 왕성한 아내를 말리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라는데요. 마치 오늘 아무것도 먹지 않은 듯 삼겹살 앞에서 또 마냥 행복한 미성 씨.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면 애잔하면서도 걱정이 앞서는 남편입니다. 여보 너무 맛있다. 건강이 정말 생명인데 그게 걱정이 되니까 이제 안 먹었으면 하는 거지. 못 먹게는 참아 못 하겠고. 여보 나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체중 관리에 들어갈게요. 아내의 비만으로 인해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는 중년 부부의 식사 시간입니다. 어딘가 좀 불편해 보이는 미성 씨. 애꿎은 뱃살도 흔들어 보고요. 뭔가를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무언가를 꺼내는데요. 아니 뭐예요? 한방 소화제. 좀 많이 먹은 것 같아서요. 좀 소화 안 될까 봐 걱정돼서 먹어주는 거예요. 폭식 후 소화제에 의지하면서도 쉽게 식욕은 제어되지 않는 비만의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엄마 나왔어. 우리 이쁜이 왔네. 어서 와. 삼겹살 먹었지 또. 어서 와. 이쁜이 보고 싶었어. 미성 씨를 꼭 빼닮은 딸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살은 잘 빼고 있어요 요즘? 좀 더 살이 찐 것 같은데 예전보다? 어렸을 때는 날씬하고 예뻤죠. 네, 외국인 뺨치는 외모였습니다. 어떤 분이 그레이스 켈리 닮았다고 그래서 우리 엄마 너무 예쁘다 이랬었는데 엄마의 리즈 시절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딸 진경 씨는 엄마가 건강을 잃고 마음의 상처까지 받게 될까 봐 늘 걱정이 많습니다. 엄마 제발 이번에는 꼭 성공해서 옛날 그 모습 아름다운 모습 최대한 빨리 돌려놔야지. 응? 알았어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자신은 물론 가족을 위해서라도 꼭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은 미성 씨입니다. 마음이 좀 울컥하더라고요. 제 자신을 관리하지 못한 게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죽기 살기로 해서 이번에 한번 살을 쫙 빼보려고 해요. 이 배를 한번 싹 들어가게 한 6개월 안에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빛나던 리즈 시절이 그리운 두 번째 주인공. 비만으로 고통스러운 중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그녀를 만나러 가봅니다. 어딘지 모르게 엉거주춤한 자세로 몹시 괴로워하는 올해 59의 김영미 씨. 표정만 봐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고스란히 느껴지는데요.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가 터져갖고 심 먹었는데 조금 이렇게 일을 하면 이렇게 쑤셔와요. 잠깐의 설거지조차 힘겨운 그녀. 이유는 바로 급격히 불어난 살 때문인데요. 그로 인해 너무도 당연했던 일상들이 참 많이도 변했습니다. 무릎 아파. 제가 여기 무릎 연골이 찢어져 갖고 수술 2번 하고 발바닥에 족저근막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숙여서 잘 못해서 이런 식으로 해요. 이 정도 가면 여기가 엄청 아파요. 이쪽도 지금 찢어져 있는 상태여서 무릎이 너무 안 좋아요. 아이고 힘들어. 저 지금 이 뱃살이 이런 게 없었어요. 이렇게 배도 나오고 요즘에 살이 쪄가지고 죽겠어요. 늘어난 뱃살만큼 도미노처럼 몰려온 각종 질환들. 자궁에 종양이 생겼었는데 그것도 수술 2번 했고 가슴에도 종양이 생겼는데 선생님께서 놔두면 암으로 갈 수 있다 해서 그것도 2번 수술했고 살이 찌면서 이게 체질이 염증성 체질? 그런 거로 인해서 여기저기 그냥 혹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여러 번의 큰 수술, 그리고 죽음의 고비도 수차례 겪은 그녀인데요. 끝나지 않은 시련으로 완전히 망가진 삶. 심지어는 마지막을 준비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뇌혈관 질환, 대뇌죽상 경화증 진단을 받아서 그것도 나중에 그 혈관이 막히면 뇌출혈, 뇌경색 이런 병이 올 수 있다 해서 항상 시한폭탄 안고 사는 전 그런 느낌으로 살고 있는데 자다가도 이래서 죽을 수 있구나. 온갖 질환 끝에 결국은 청천벽력 같은 갑상샘암 진단까지 길고 힘든 시간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 염증성 체질로 가면서 살이 찌고 그게 나중에는 혹이 악성으로 변질이 되면 그게 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암 수술 후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는데요. 아이고, 약 먹는 것도 지겨워 진짜. 이거는 뭐 무릎 아파서 먹는 약이고요. 이거는 우리 식도염, 이거는 혈압약, 이거는 또 신경과약. 이게 저의 생명줄이에요. 이 약 없으면 하루도 못 버티고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살찌면서부터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먹기 시작한 게 점점 늘어서 이렇게 많아졌어요. 건강하고 행복한 중년을 꿈꿨건만 이렇게 약에 의지하며 지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50대에 암 진단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막 머리 한 대 맞은 것처럼 삘 하더라고요. 암 소리가 너무 무서웠어요. 살이 찌고 무너져 내린 몸, 각종 전신질환 그리고 암과의 사투로 지칠 대로 지친 그녀입니다. 몸이 아프면서 마음까지 약해진 영미 씨. 그때마다 그녀가 찾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운동하면서 입던 드레스인데요. 화려하고 예쁘죠. 제가 이런 거 입고 운동했어요. 이렇게 예쁜 옷 입고 운동할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운동을 못하고 아파서 집에 이렇게 있으니까는 너무 우울해요. 예쁘잖아요. 드레스처럼 누구보다 화려하고 빛났던 그녀. 이제는 아득한 그저 꿈 같은 순간들로만 남았는데요. 온몸으로 자유롭게 춤추던 그때 그 시절이 사무치게 그립기만 합니다. 거의 집에 안 있었어요. 매일 날라다녔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요즘엔 방에서 혼자 놀잖아요. 속상하죠. 잠시라도 이렇게나마 마음을 달래봅니다. 네, 엄마.
우리 딸 목소리 들으니까 좋네. 나도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좋네. 건강은 어때? 요즘에요? 엄마가 맨날 걱정해주니까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져야지. 그러니까 맨날 안 아픈 듯이 이렇게 다 아파갖고 맨날 너 때문에 신경 써서 아주 요즘 정신도 없어졌어. 우리 딸이나 좀 건강해서 막 돌아다니는 거 봤더니 내가 원이 없겠네. 엄마 나 울리지 말고 나 또 눈물 나. 엄마 사랑해요. 불효녀 같아서 제가 엄마보다 훨씬 젊잖아요. 거꾸로 걱정하고 있잖아요. 엄마보다 뭐 혹시라도 딸이 앞에 갈까봐 맨날 걱정하시고. 연로하신 친정엄마 생각만 하면 영미 씨는 늘 죄스러운 마음뿐이라는데요. 그런 걱정을 안 끼쳐드리게 하려면 일단은 좀 살도 빼고 더 다시는 이제 다른 병이 제 몸에 오지 않도록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중년 여성의 최대적 뱃살, 그리고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만병의 근원 비만. 비만은 방치하면 사망까지 이룰 수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특히 살이 찔수록 심근경색, 심장마비, 협심증, 뇌경색, 뇌졸중 등으로 돌연사할 확률은 더욱 커집니다. 비만은 단순히 살이 찌는 것을 넘어 다양한 동반 질환을 유발해 결국 전신 질환으로까지 번지게 만드는 원인인데요. 특히 비만은 성인병의 뿌리인 대사 질환을 부르고 이로 인해 암의 발병 위험까지 높여 이 세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돼 있습니다. 뭐 허리나 무릎 같은데 엄청 아프죠. 더 아프기 전에 살을 빼야 될 것 같아요. 반복되는 지긋지긋한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조건 빼야 하는 살. 살기 위한 비만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리즈 시절이 너무나도 그리운 첫 번째 주인공. 그녀는 어떤 중년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낮 12시가 다 돼가는 시각, 아직까지 침대와 한 몸인 중년 여성. 뭔가 많이 불편해 보이는데요. 힘겹게 몸을 일으켜보지만 쉽사리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자도 그렇게 개운하지는 않아요. 살이 찌고 나서 뭐만 하면은 피로감을 느끼니까 깊게 숙면을 못 차고요. 뭐 하다가 계속 피곤해서 또 눕고 계속 그래요. 살이 찐 후 온몸 통증으로 괴로운 중년을 보내고 있는 올해 45세 나연 씨. 일상생활이 무너질 정도로 망가진 건강. 이 모든 고통의 시작은 살이 찐 이후부터라고 합니다. 20대 초반에는 뭐 48kg 이렇게 나가다가 점점 1, 2kg씩 계속 찌다가 이제 30대에는 이제 60kg, 그 다음에 이제 30대 이후에 막 70kg, 80kg 이렇게 계속 올라간 거죠. 지금은 이제 90kg대예요. 체중이 40kg대로 날씬했던 나연 씨. 남편이 첫눈에 반할 정도로 예쁘게 빛났던 그 시절. 늘 생기 넘치고 당당했고 누구보다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2배 가까이 불어난 체중으로 일상의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유독 패션에 관심이 많아 옷 사는 일을 즐겼다는데요. 예전에 입던 바지 있기는 한데 지금은 작아가지고 안 맞아요. 지금은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가는데요. 요새는 이렇게 고무줄 있는 거밖에 못 입어요. 한눈에 봐도 확 달라진 사이즈. 이것도 지금 작아서 아예 안 맞죠. 옛날에 이제 이쁜 옷 입고 어디 좋은데 많이 뭐 데이트도 가고 친구들 만나서 많이 놀러 다니고 그때는 나갈 때도 기분 좋고 엄청 행복했죠 그때는. 옷 입는 즐거움이 사라지면서 나연 씨의 외출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일과 중 빼놓을 수 없는 집안일을 시작해봅니다. 워낙 깔끔한 성격에 청소도 허투루 하지 않는 나연 씨. 그런데
뒷목이야. 뒷목이 이렇게 뻐근하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곳곳의 통증들. 오늘은 뒷목이 말썽인데요. 결국 집안일을 멈추고 맙니다. 왜 그러세요? 제가 고지혈증 진단 받았는데 집안일 조금만 해도 너무 힘들고 뻐근해요. 그럼 고지혈증 약을 드세요? 지금 먹지 않고 있거든요. 고지혈증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까지 위험 단계인 상황에도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넘겼다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건강 이상 신호를 몸으로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뭐야 아프지? 팔도 저리고. 제가 살이 찌고 나서 수면 무호흡증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고 일어나다 보면 목도 아프고 지금 온몸이 다 쑤셔요. 막. 이제는 잠자는 것조차 고통이 돼버린 그녀. 비만으로 인해 망가진 중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느덧 결혼 17년 차. 전업주부로 살며 긴 시간을 집안에서 홀로 지내는 나연 씨. 불규칙한 생활은 그녀를 더욱 살찌게 했는데요. 식사 역시 대충 때워버리기 일쑤입니다. 이제야 오늘의 첫 끼를 먹는데요. 혼자서는 잘 안 챙겨 먹는 스타일이에요. 자고 일어나면은 거의 그냥 간단한 거 먹다 보면은 뭐 면이나 뭐 햄버거 이런 걸로 많이 때우거든요. 살을 빼야 될 것 같다는 생각 지금 엄청 느끼고 있죠. 저녁 시간에 이제 될 수 있으면 배달 음식 그래도 예전보다는 안 먹으려고는 하는데 마음은 그렇게 하고는 있죠. 하지만 마음과 달리 오늘도 혼자 허겁지겁 식사를 때우고 맙니다. 어느 순간 이 무료함과 나태함이 일상이 돼버린 나연 씨. 그러다 보니 어느새 2배 가까이 늘어난 체중과 또 망가져가는 건강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집에 있는 시간도 많고 하니까 살이 더 쪘죠.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슬픈 일이죠. 더 이쁜 시절이 남았는데 너무 이렇게 지나갈까 봐 그게 조금 아쉽긴 하죠. 늦은 오후. 드디어 오늘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온 나연 씨. 어디 가시는 거예요? 네, 저 남편 퇴근할 때 돼서 장 보러 마트 가고 있어요. 가끔 그나마 이렇게 가는 게 운동이에요. 하루 중 거의 유일한 외출이라는데요. 마트에 오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어디론가 직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정육 코너. 어떤 게 맛있나. 이렇게 비계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지 더 고소하더라고요. 남편이 일 끝나고 같이 먹으면 엄청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엄청 좋아요, 삼겹살을. 열심히 일하고 온 남편에게 가장 맛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게 그녀의 가장 큰 기쁨이랍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길이 참으로 멀고도 험합니다. 다리야.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숨도 안 차고 안 아팠는데 이제 살찌니까 너무 힘드네요. 비만은 그녀의 평범한 일상까지 앗아갔습니다. 꽤 늦은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인데요. 힘들게 장본 삼겹살도 굽고 점심과는 확연히 다른 밥상입니다. 오빠, 밥 먹어. 남편의 퇴근 후 부부가 유일하게 함께 밥 먹는 시간입니다. 혼자가 아닌 남편과 함께하는 식사에 아까와는 달리 미소가 절로 나는 나연 씨입니다. 그런데 이게 잠자리인데 이제 그만 먹어라. 왜? 밥은 먹어야지. 그래가 살 빠지겠어? 내가 네 살 빼면 내가 하다는 거 다 해준다. 꼭이다. 분명히 해준댔다. 안 될 것 같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말은 이렇게 해도 남편은 악화된 아내의 건강으로 마음 편한 날이 없다는데요. 살이 찌니까 저 호흡 무호흡증이라고 하나? 소리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소리가 커요. 아 그러다 숨이 딱 멎으나 해서 아유 죽는 거 아니냐. 어쨌든 제가 한번 확인한 적도 있었어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나연 씨입니다. 같이 오래 살아야 하는데 또 그렇게 안 될까 봐 걱정이죠. 부부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라도 체중 감량이 절실한 나연 씨입니다. 빛나던 리즈 시절을 다시 한번 되찾고 싶은 두 번째 주인공을 찾았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모녀가 나란히 가벼운 산책 겸 운동을 나왔는데요. 그런데 힘들어. 다리도 너무 아프고 허리도 너무 아파 죽겠어 지금. 그래도 해야 돼. 평상시에 운동을 안 하니까 그렇지. 허리도 너무 아파 지금. 조금 더 가. 그래도 하루에 1시간은 걸어야지. 30분 이상은 걸어야 돼. 우리 여기 좀 쉬었다 가자. 그래, 쉬었다 가자. 가벼운 산책조차 버거워 보이는 여성. 살이 쪄서 그런가 막 뱃살에 눌려서 그런 건지 지금 막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많이 아픈데 지금 막 발에 막 쥐까지 나네요 막. 늘어난 뱃살만큼 겹겹이 쌓인 질환들로 온몸이 다 고통스러운 최윤아 씨입니다. 한 60kg 정도였다가 지금 조금 서서히 찐 게 한 110kg까지 나갔어요. 한 30kg 정도 감량을 지금 한 상태인데 조금 더 빼고 싶은데 지금 여기서 더 빠지질 않아갖고요. 과거 110kg까지 살이 쪘던 그녀. 생명의 위협을 느껴 독하게 30kg을 감량했지만 최근 요요로 살이 다시 찌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딸을 유달리 걱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암이 다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또 언니도 그렇지. 그러니까 가족력이 있어서 건강관리 더 잘해야 돼. 열심히 해. 간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 갑상샘 암으로 고생하셨던 어머니에 이어 최근 친언니마저 난소암으로 투병 중인 상황. 집안에 아무래도 가족력 자체가 암들을 다 앓고 있으니까 저도 아무래도 좀 불안한 생각은 많이 있죠. 암으로 무너져 내린 가족. 그녀가 체중 감량에 절실한 까닭입니다. 약 먹어야겠어. 이게 뭐예요? 살찌고 나서 혈압하고 고지혈증이 있어갖고 지금 혈압약하고 고지혈증 약을 먹어요. 이미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 40대 나이에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매일 먹어야 할 뿐만 아니다. 아프고 더워 죽겠어 지금 벌써. 최근 그녀를 괴롭게 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열도 이렇게 한 번씩 확 올랐다가 내려가고 올랐다가 내려가고. 지금 갱년기가 살이 쪄서 이런 것도 더 빨리 오나 싶고 그러네요. 갱년기가 시작되면서 살은 안 빠지고 건강은 더욱 나빠져만 가고 있는데요. 뭐 콜라를 마셔. 물을 마셔야지. 그래도 탄산을 먹어야 좋아. 그런 딸의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는 속이 타들어갑니다. 아유, 왜 이렇게 못 빼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 어머니는 딸의 건강이 불안하기만 한데요. 그럴 만도 한 게 바로 냉장고를 가득 채운 술 때문입니다. 술만 있네. 술만 있어. 뭐 먹을 것도 없고. 딱 다이어트 하려고 어제 좀 많이 먹고 이거 이제 안 먹을 거야. 말로만 줄이지 언제 줄여. 아유, 사람을 만나질 말아야지 술을 안 먹지. 집에서도 먹고 나가서도 먹고 맨날 술만 먹어. 그녀가 살을 못 빼는 가장 치명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비만의 암 가족력까지 걱정되는 상황에서 이런 잘못된 식습관을 계속 반복하는 윤아 씨. 그녀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제가 이혼을 하고
애를 혼자 데리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이혼한 지는 한 7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찌기 시작한 게 어느 날 한 2년, 3년 전에는 갑자기 이렇게 몸무게가 확 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자 위로되는 아들. 하지만 홀로 육아와 생계를 책임지는 동안 마음의 무게는 그녀를 짓눌렀는데요. 그렇게 7년의 세월을 버텨온 윤아 씨입니다. 그날 오후 윤아 씨의 손이 분주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손수 초밥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하는데요. 오늘 제가 제일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데이트가 있어가지고 지금 같이 먹으려고 도시락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도시락을 싸는 그녀 표정이 다소 상기된 듯 보이는데요. 화창한 오후, 그녀의 데이트 상대는 바로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같이 하니까 운동도 훨씬 낫지. 운동을. 그녀 삶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 아들입니다. 와. 엄마가 같이 먹으려고 만들어 왔어. 맛이 괜찮아? 응. 엄마가 만들어서 그런지 더 맛있어. 고마워. 사실 엄마가 살을 빼기를 누구보다 바랬다는데요. 엄마가 왜 살을 뺐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건강해지면 저랑 같이 더 오래 살 수 있잖아요. 엄마가 날씬해지면 같이 춤추고 싶어요. 엄마. 엄마 이번에 10kg 뺐으면 좋겠어. 10kg? 응. 알았어. 엄마가 열심히 해갖고 10kg 뺄게. 아들이 제일 저한테 무서운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행복하고 또 날씬해져야 또 우리 아들이 또 더 웃으면은 그게 또 기분 좋죠.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살도 빼고 꼭 건강도 되찾아 아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고 싶은 윤아 씨입니다.